자, 다 풀었습니까? 국가적 또는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4월 첫째 주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최고 점수는 85점 정도 맞으면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90점 이상 100점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중상 정도 되니까 그에 감안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주 문법이 어긋나지 않은 문장은 뭐냐? 않는 문장은 뭐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이라고 했죠. 1번 같은 거 보면 나이 들면 나이는 드는 대로 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이대자와 아이대자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서 드는 대로 어떤 앞에 내용과 똑같이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의미일 때는 1번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은 의존명사 대로를 써야 되겠죠. 대로. 어떤 그 장소와 관련됐을 때는 어이대자. 가는 대로. 네가 가는 대로, 가는 곳에, 뭐 가는 곳으로 뭐 이런 말 할 때는 대로지만 여기서는 아이대자 대로를 써야 되겠죠. 대로 관련돼서는 앞에 이제 채연이 나왔을 때는 뭐 나대로 다 방법이 있어. 이럴 때는 조서로 쓰인 것이고 그가 하는 대로 해야 할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아이대로가 쓰여야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올 때 그 처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적들을 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치어의 줄임말 처가 돼야 되죠. 처. 물론 소리는 처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쳐 들어간다. 여가 돼야 되겠죠. 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것들이 있죠. 접두사처럼 쓰이는 것 중에서 보면 처먹다. 처먹다 있죠? 네, 처먹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마구 먹는다 할 때 처먹다. 접두사 처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야. 치어 들어가다 해서 준말 쳐 들어가다 할 때는 위에 글 써야 된다. 물론 발음이야 처로 납니다. 발음이야 처로 나지만 쓸 때는 처라고 적어야 맞다. 이것도 역시 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얘기했죠. 참기름을 쳐먹는다. 뛸 때 있죠. 의미적으로 구별합니다. 이때 쳐먹는 것은 마구 먹는 거죠. 참기름을. 쳐먹는다. 뭐에 그런 어떤 음식에다가 참기름을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쳐. 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는 비리 사실을 누구에게도 일체 말하지 않았다. 일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한자적인 것을 통해서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다 포함되죠. 음을 일체라고 읽기도 하고 일절로. 그래서 일절로 일 때는 이제 부사 형태로서 주로 이제 전혀, 알겠죠? 전혀, 뭐 도무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일체라고 나서 모든 것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들. 저기 명사로 좀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일체 다음에는 주로 긍정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일절 다음에는 부정적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아니라 일절 말하지 않는다. 일절로 읽어야 맞다라는 것이겠죠. 똑같은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뭘로 읽는다 같이 일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불법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 여기서는 옳게 쓰여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여기서는 옳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맞았죠? 1번부터 2번 갑니다.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동형모의고사에서 띄어쓰기 두 문제를 냈는데 띄어쓰기의 옳은 문장은 뭐냐 했을 때 자, 새 일꾼이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할 때 뭐 많이 했던 얘기죠. 이 뿐에 대한 이야기. 물론 새 일꾼 할 때 새 띄고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새 관형사. 자, 새 일꾼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새 띄고 일꾼이 잘할 뿐더러 할 때 니을 뿐더러는 어미야. 니을 받침으로 생각하는 뭐에다 하지? 어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니을지라도 뭐 니을 뿐더러 전부 다 어미니까 니을 뿐더러 붙여야 됩니다. 니을 뿐더러 붙여야 되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니을 뿐더러 어미로서 붙인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띄어쓰기에서 가장 또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 뜻에서 멀어진 것들은 우리가 한 단어로 쓰게 된다. 그래서 하다는 뜻이 없으니까 또는 하자, 청유도 아니죠. 하자할 것 없다, 보잘할 것 없다 다 붙였습니다. 한 단어로 하자할 것 없다, 보잘할 것 없다. 따라서 1번, 2번, 3번 할 때 보잘할 것 없으면 있죠. 다 붙여야 됩니다. 하자할 것 없는 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다음 질문 4번이죠. 물샐 틈 없이, 이것도 역시 물샐 틈 없다 한 단어로 인식됩니다. 물샐 틈 없다. 그래서 없다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말은 부사로 파생되더라도 한 단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물샐 틈 없다, 물샐 틈 없이.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도 다 합니다. 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다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말은 부사와 되더라도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금쪽 같다, 금쪽 같이.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답은 몇 번?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부분은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조사 띄어쓰기, 어미 띄어쓰기, 의존명사 띄어쓰기 또한 의존명사와 조사가 같은 경우, 어미와 의존명사 같은 경우, 나중에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도 단원별 집중 모의고사 형태로서 여러분들 아마 제시할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정도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글의 흐름상 삭제할 문장은 뭐냐? 그러니까 대체로 통일성에 유배되는 것 또는 내용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 단락의 구성 원리에 있어서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을 텐데, 그렇죠? 또는 태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삭제해야 할 것. 삭제해야 할 것과 생략해야 할 것은 좀 달라요. 알겠죠? 삭제할 것은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얘기죠.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 빼야 되겠죠. 그런데 생략해도 될 말은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그 글의 흐름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그런 의미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것. 이거 빼도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시를 든거나 가정 상황. 알겠어요? 나는 너와 결혼해서 행복한다. 나는 너와 결혼해서 행복하다. 만약에 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죠? 나는 너와 결혼해서 행복하다죠. 만약 내가 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런 가정 상황이랄지 예시 상황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삭제할 것과 생략할 것들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생략해도 무방을 찾아라 할 때는 예시나 또는 가정 상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드라마가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류의 어떤 열풍을 불었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결국 하나의 뭐다 같이 제작 어려움을 갖다가 면치 못하는 것. 이거는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양한 소재의 어떤 사용을 갖다가 해외 드라마의 최대 장점을 꼽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 소재의 다양성, 드라마에 있어서의 소재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소재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는 그 드라마들을 종종 보고 있노라면 그 스토리 전개 방법이 다양하고 신선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죠. 소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 흐름상 여기는 소재의 다양성과 관련된 글이 흐름상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드라마도 뭘 꿰야 된다? 소재의 다양성을 꿰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답은 1번 기억이 흐름상 삭제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설마 1번이 답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에 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 문제는 다 소재와 관련된 내용, 소재의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 되겠어요? 4번. 자, 쉬운 문제죠? 자,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감탄사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감탄사와 뭐의 차이점? 독립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탄사는 독립어다. OX. 감탄사는 독립어다. OX. 그래서 OX 문제를 풀자는 얘기예요. 아세요? 감탄사는 독립어가 되는 거예요.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예요. 그래서 독립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감탄사예요.
그러나 감탄사는 독립어지만 독립어가 모두 감탄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왜? 독립어에는 뭐가 있어도 문장 제시어. 뭐가 있다 같이? 몇 번 문제야? 4번 문제. 문장 제시가 있다든가, 있죠? 뭐,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렌다. 뭐, 청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독립어 다음에는 뭘 찍게 된다? 쉼표를 찍게 돼. 뭐, 때에 따라서는 느낌표를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보통은 쉼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제시어.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있죠? 구체적인 사람 이름에 뭐가 붙는다 같이? 혹격, 조사 붙는다. 이렇게 해서 문장 제시어가 있다. 두 번째, 사람 이름에 뭐가 있다 같이? 혹격, 조사. 철수야, 같이 가. 라는 표현이 있죠. 쉼표 찍어야 됩니다. 독립어는 그 다음에 뭘 찍게 된다 같이? 쉼표를 찍게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 느낌표가 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쉼표를 찍어야 맞다. 독립어. 잘하도요. 일반 문장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소들은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작동될 수 있지만 독립어는 문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쉼표로서 경계를 지어준다. 이게 이제 쉼표 됩니다. 사람 이름으로 혹격도사. 자,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감탄사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독립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한다면 문장 접속부사도 뭐가 될 수 있다? 독립어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장 접속부사는 독립어 역할을 하지만 쉼표를 찍지 않는다. 알겠죠? 이게 이제 문장 부호 사용과 관련돼서 맞춤법상에 나오는 얘기죠. 따라서 문장 접속부사는 쉼표를 찍는다, 찍지 않는다, 찍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는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자, 이거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접속부사. 영희는 영희가 갔다. 그러나 철수는 가지 않았다. 철수는 가지 않았다. 이 표현이 있을 때, 그러나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 다음에 뭘 찍지 않는다? 쉼표 찍지 않는다. 알겠지? 그리고 이때 그러나에다 밑줄 쳐놓고 이 그러나의 품사는 뭐냐 나왔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그러나의 품사는? 다 같이? 부사야, 부사. 품사는 부사. 그러나 문장 성분을 얘기한다면 부사가 아니라 독립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이러다가 놓치겠다. 차 놓치겠다 할 때 감탄사 되죠? 감탄사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문장 제시어. 문장 제시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면서 문장 성분은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1번부터 4번까지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성분상 다 독립어이다. 그러나 품사로서 감탄사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할 때는 3번입니다. 그죠? 청춘. 잘 정리해두겠어요?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5번 가도 되겠어요? 자, 5번 갑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단어, 중심은요. 중심 화제, 중심 주제어를 찾는 문제예요. 중심 어구라는 것은 주제어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제어, 핵심 어구, 중심 어구, 주제어,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시피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의 기업과 소비자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달라졌다는 얘기죠. 요즘에 있어서의 기업에 있어서의 그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달라졌는데 그래서 달라져서 어떤 관계가 됐냐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그 핵심 어구가 들어있죠. 무슨 관계입니까? 호혜적 관계. 무슨 관계? 호혜적 관계. 다음 몇 번? 3번. 이거 어렵지 않았던 문제야. 쉬웠던 문제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격을 그렇게 가성비란 말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가격을 좀 따지는 것보다는 디자인이랄지 또는 사후에 어떤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점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관계? 기업과 소비자의 무슨 관계 시작? 호혜적 관계. 알겠죠? 이런 관계죠. 만족하게 하는 거죠.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고 또 그만큼 어떻게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 관계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 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이거 대체 뭐야, 이거. 뜬구름 잡기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동안에 그 많은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헌이 뭐냐면, 훈문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헌이 뭐라고요? 훈몽자예요, 훈몽자예요. 이 훈몽자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같은 데에서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여러 공무원 시험 문제, 직렬에서 이 훈몽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요. 훈몽자회랄지, 뭐, 세종의 어지랄지, 용비 어천가랄지, 있어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나오죠. 그 중에 이제 훈몽자회는 1527년. 이게 몇 번 문제? 6번 문제죠? 1527년. 최세진이가 그런 현실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이 한자 교습서.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따라서 어린이 한자 교습서는 뭐냐? 그러면 나같이 훈몽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되겠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서 아이들이야. 아이들에게 한자를 갖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훈몽자회다. 이렇게 그것을 모아놨다. 그런 한자음을 모아놨다. 그리고 일단 기억해 둘 것은 현실 한자음을 중시했다. 뭘 중시했다? 현실 한자음. 최초적 훈몽자에게 나오기 전에 있어서는 뭐 세종 때도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동국조원식 한자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실 한자음보다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 동국조원식 한자음이었는데 최세진의 훈몽자에는 현실 한자음을 중시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현실 한자음을 중시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종성에는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시옷, 이게 있다. 이 팔자 있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 옆에다 써놔요. 초성, 종성, 통용, 팔자. 시작.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세종당께서 뭐 기역이다, 뭐 니은이다, 미음이다, 시옷이다, 이응이죠? 이걸 초성이 무슨 자라고 하죠? 기본자. 초성 기본자로서 사람의 발음 기원을 사용해서 몇 자를 만들었다? 5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다 이제 획을 더했죠? 획. 시작. 하나 획을 더했죠? 키읔. 획을 더했다. 디귿, 디귿, 비읍, 비읍, 지읒, 치읒, 여린이읒, 히 있죠? 획을 더했죠. 자, 이런 획을 더했다. 이걸 무슨 자라고 그래야 되겠지? 획을 더했다 해서 가획자. 그 다음에 획을 더했지만 소리의 거서짐과는 상관이 없다 해서 이체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N형이 있다, 리을이 있다, 반침이 있다. 이것을 이체자. 그 중에서 이것이 몇 자 하면 전체? 17자가 되죠. 알겠습니까? 5자, 9자, 3자니까 몇 자? 17자. 이 중에서 최초적으로 훈몽자회에서 이겼던 것이 뭐냐면 초성에도 사용되고 종성에도 사용되는 통용팔자가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초성, 종성, 통용팔자. 다 같이 시작. 초성, 종성, 통용팔자. 그 8자가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2번입니다. 알겠어요? 그 종성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있다. 꼭지형입니다. 8자가 사용됐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최초적으로 훈몽자회에서 여린 히읗이 없어집니다. 여린 히읗이 없어지고 세종대께서 만든 17자 가운데 16자만 사용돼요. 그럼 16자 가운데 초성과 종성에 같이 사용됐던 8자 있었죠, 아까? 8자를 빼면 몇 자가 남겠어? 8자가 남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읒이다, 지읒이다, 기역이다, 티읒이다, 피읍이다, 히읗이다. 그 다음에 반침이나 그 다음에 음가 없는 이응이죠. 이응, 반침과 이응을 합쳐서 전체 8자가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붙여줘야 되겠지, 반침과 이응. 알겠죠? 그래서 8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시진 훈몽자회에서 초성, 종성, 통용, 팔자, 8종수법을 다시 확인했는데 그 8종성은 초성에도 사용되고 종성에도 사용됐다. 종성에 쓰일 수 있는 것이 뭐야? 8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오직 초성에만 사용된다면 그 뭐야? 이 8자를 뺀 나머지가 초성에만 사용됐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뭘 제외한? 여린 히읗을 제외한.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동안에 시험이 잘 나왔어요. 최수진의 훈몽자회. 자, 몸에서 여러 개로 규정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6번에 답은 몇 번 나갔지? 3번. 그대로 이제 몸은 11자. 우리가 얘기했죠? 모음 11자에다가 그 다음에 초성자 17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만든 글자 몇 자? 28자를 맹간원이 할 때 28자.
그 중에서 최초의 훈몽자에서 없어진 것이 뭐다 나지? 여린, 히읗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28절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이 여린, 히읗이야. 그래서 외우는 방식.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서 하면 뭐만 남았다? 10만 남았다. 그래서 이때 여린, 히읗이 15세기 때 가장 먼저 없어진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훈몽자에는 여린, 히읗이 없어요. 알겠죠? 참고하면 되겠고요. 다음 관청 같은 경우는 임난 직전. N년 같은 경우는 임난 직후. 아래아는 1933년에 없어졌다. 그래서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사오니까 10만 남았다. 기억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건 뭐 하시겠죠?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래서 천지인. 몸이죠? 아의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됐고, 이번에는 하늘과 사람이 만났다. 또는 땅이 하늘을 만났고 사람이 하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모음자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것을 기본자, 이것을 초출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또 하나 아래아가 더 경쟁이 되죠. 한번 해봤어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점을 한번 찍어봤어. 되네. 그래서 이것도 또 점을 하나 찍어봤어. 이죠? 그래서 요야 유야 시작. 요야 유야. 오늘날 보면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이모음 선행 모음이죠 이게. 그래서 이와 오가 만나면 요, 이와 아가 만나면 야가 되죠. 그래서 요야 유야. 이걸 우리는 제출자. 자, 제출자 몇 자? 네 자. 초출자 몇 자? 네 자. 기본자 몇 자? 세 자. 합자 몇 자? 11자를 활용했다. 알겠죠? 이거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맞는 거죠. 최초전의 훈몽 자회 1527년 어린이 한자 교습서라는 것 기억해 두고 현실 한자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하다 보면 3번 너무 쉬웠던 문제. 쉬웠던 문제가 아니라 좀 생각 못하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맞았네. 잘 배웠군요 여러분들. 7번입니다. 다음 중 친근감이 있으면서 밑줄자 친근감이 있으면서 청자에 존재하는 문체를 사용한 건 뭐냐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높임법 관련해서 친근감을 유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격식을 갖춘다기보다는 친근감을 갖는 것은 격시체보다는 비격시체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해유체를 찾는 문제야. 뭐 찾는 문제? 해유체. 해유체에 해당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죠. 답은 2번이죠. 2번이다. 그래서 그는 어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했어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높임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했을 때 친근감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요체가 가장 맞다. 해요체, 드루높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높임의 체계는 몇 원 체계가 있다? 3원 체계가 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뭐가 있다? 객체 높임이 있다. 주체 높임은 뭘 통해서 주로 형성된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선계거 상적 뭐에 다시 시작. 주선계거 상적. 오늘도 나한테 안 배운 사람들이 좀 몇 명이 끼어 있어서 자, 그럼 높임법은 뭐 작년에 아주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게 높임법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1번은 뭐가 있어요? 그대여 아름다우십니다. 이건 무슨 책이었어요? 높임법 관련돼서 이 몇 번 문제야? 7번 문제인데. 어? 높임법에는 거기 두 가지가 있잖아. 높임법에는 그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죠.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몇 원체가 있다랬지? 3원 체계가 있다고 했잖아. 이 정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주체 높임법 서술을 주체 높임이라고 했죠? 다 그래서 어휘적인 높임법도 있고요. 통사적 높임법도 있다고 했죠. 통사적. 어휘에서는 부른다. 시작. 개편 주접돌 요라고 했죠? 개. 개는 뭐지? 개시다. 편은 편찮으시다. 주는 주무시다. 잡은 잡수시다.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돌은 돌아가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가 뭐 주체, 직접입니다. 그래서 개편, 주접돌. 시작. 통사적인 것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높임, 직접소사에 뭐 깨를 사용한다든가, 높임, 선언어미 씨를 사용한다든가, 높임, 전미사, 님을 사용해서 주체를 높이게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참고되고.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객체어를 높이는 건데, 객체어는 대상이야. 부사나 목적어를 말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상은 객체어다. 객체다. 객체는 문장상 부사나 뭐에 해당된다? 목적어에 해당된다. 이걸 뭘 통해서 느꼈죠? 이것은 객체는 어휘적인 것은 딱 4개뿐이 없어요. 4개만 일단 기억해 들어가겠죠. 모여드배. 시작. 모여드배. 있죠? 모여드배 할 때 모여는 뭐는? 못이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모여드배라고 하겠죠. 그리고 통사적인 것에서 뭐가 있어요? 통사적에서는 우리가 객체 높이면은 깨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깨. 높임 부사격 조사로서 깨가 들어가죠. 나는 엄마께 선물을 드렸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 이게 상당히 잘 나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높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높임이 있고요. 상대 높임이 있고 낮춤이라는 게 있다. 아무래도 청자를 고려한 높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대를 만나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이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높임법 뭐냐 하면 나같이 상대 높임법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높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다 같이 하십쇼체 또는 합쇼체라고 하죠. 아주 높임. 하오체. 예사 높임. 회요체. 두루 높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낮춤과 관련해서는 예사, 낮춤, 하계체. 예사, 낮춤, 하계체. 아주 낮춤, 헤라체. 그 다음에 두루 낮춤, 해체.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회요체와 회체는 비격시체에 속한다 그러죠? 나머지는 격시체입니다.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순서야.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높임법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대여 아름다우십니다 할 때 뭐가 들어가면 씁니다, 십시오. 시작. 씁니다, 십시오 들어가면 뭐에 닿지? 이건 합쇼체. 또는 다른 말로 하십쇼체. 아주 높임이죠. 첫 번째 1번 답지 선지 1번은 아주 높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2번은 해요체고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서 빨리 가시오 있죠? CO 들어가 있죠? 이건 하오체. 하오체가 들어가 있다. 밤길이 위험하니 조심히 들어가시게 할 때 개 들어가 있죠? 하계체. 예사, 낮춤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어미 조심하라고 했죠. 이 상대높임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형성된다. 상대 높임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종결어미. 그러다 보니까 종결어미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씁니다. 십시오. 그 다음 하우처는 시작. 오, 시, 소, 구려.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또 하계처럼 시작. 배, 이, 나, 구, 뭔 했죠가? 하계라스나 시작. 일반적으로 이거 국어의 문형이 있죠? 평서형, 뭐 의문형, 감탄이 다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종결하는 그래서 다, 사, 느냐, 알아, 는구나. 알겠죠?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무슨 체? 헤라체. 가는구나. 헤라체. 알겠죠? 가자. 헤라체. 간다. 헤라체. 가거라.
헤라체. 그렇게 쓰면 돼. 다음. 해요체는 요만 붙이면 돼. 알겠지? 요만 붙이면 해요체. 그래서 해요체는 아나 어로 끝나면 돼. 먹어. 그것도 요만 붙이면 먹어요. 잡아. 요만 붙이면 해요체. 잡아. 해체. 그래서 이것을 반말체라고 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시작. 씁니다 하십시오. 오시오 소고려 개인아 구먼 다자느냐 알아두구나. 야요 야요 알겠지? 야 반말체. 야 하면 반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요 왜로 하겠죠? 그것다 이렇게 해놓고 추가하는 거지. 플러스 뭐뭐 소소 뭐뭐 하소서 알겠죠? 뭐뭐 하나이다. 상당히 옛말스러운 표현이죠? 뭐뭐 하소서 뭐뭐 하나이다. 이런 말 들으면 합소체.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 플러스 리 뭐뭐 하리다. 무슨 체? 하오체. 리 잘 나와? 하리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개인하고만. 다 같이 시작. 개인하고만. 기억해 두시고 다자느냐 알아두구나. 이게 무슨 높이법? 상대 높이법. 상대 높이법은 종결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냈습니다만은 뭐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 때 합시다는 다음 중 상대 높이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다 같이 시작. 뭐 합시다. 1번 합소체, 2번 하오체, 3번 하계체, 4번 헤라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해체, 해요체. 일단 해요체는 아니야. 해요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좋았어? 좋았어요. 알겠어요? 요거 들어가야 돼. 요가 들어가야 돼. 요가 안 들어가면 해요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높임의 등급을 매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최상의 높이법과 가장 최하위 높이법에 적용하면 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최상위 높이법. 부모에게는 최상위 높이법 쓸까 안 써야 할까? 부모는 최상위 높이법 써야 돼 안 써야 돼? 하긴 뭐 일상생활에서 반말하고 있는데 뭐 부모한테 뭐 쓰냐 안 쓰냐 하면 안 되겠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부모나 뭐 선생님이나 뭐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댓말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죠? 선생님, 지금 밥 먹읍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합쇼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합쇼체 아니다면 높임 형태가 뭐가 있다? 하우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합시다는 하우체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면 알겠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시다는 무슨 체? 합쇼체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우체. 라고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다. 전이 됐습니까? 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약간, 이게 분명히 높이고 낮추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높이고 낮추면 갈라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최상의 높이법과 최하위 그런 낮춤법에 적용해서 최하위 낮춤법이 안 되면 뭐가 된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시작. 해체. 알겠죠? 그러니까 해체가 아니면 해체. 엄마, 뭐 할 수 있어? 엄마, 밥 먹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엄마, 뭐 할 수 있어? 시작. 엄마, 밥 먹어. 할 수 있죠? 엄마, 밥 먹어라. 그건 아니잖아. 엄마, 밥 먹어. 할 수 있잖아? 평소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엄마,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게 낮춤이냐, 높임이냐를 갖다 따질 때, 일단, 뭣도 아니면, 최상의 높임이 아니면, 하우체로 생각하면 되고, 알겠지? 네. 헤라체가 안 된다면, 최하위가 헤라체잖아. 그러면, 해체라고 보면 된다. 알겠죠? 정리 되나요? 그걸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야,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높이법. 그래서, 7번에 답은 2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가도 되겠습니까? 8번 가면. 8번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갈등 해결 전략이 아니에요? 갈등 해결 전략. 그러니까, 이 글을 갖다가 또 제목을 붙이는 말이 나왔다면, 갈등 해결 전략이라는 게 제목이 될 수 있어.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단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서 글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나오겠지. 객관적인 그런 구체적인 묘사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리 됐나요? 그래야 갈등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여기에서는 요지로서 적절한 것은 4번이 요지로서 적절한 거죠.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노사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뭐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나오면 그게 중심 문장이야. 중심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기억, 리얼조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기억해 놓은 것은 첫 번째, 관계 넣을 때 내가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관계 띄고 내라고 해야 돼. 관계 띄고 내라고 해야지. 3일 내에 이 말 쓰잖아 우리가. 3일 내에 할 때 내도 띄어야 돼요. 네, 그 관계 내. 그래서 관계 띄고 내라고 해야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만 있죠. 그만한 이 뗐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그만하다가 한 단어야. 그만하다가 한 단어니까 그만한을 붙여야 됩니다. 그만한. 문제도 그냥 못 넘긴다. 됐습니까? 그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쥐꼬리만한 월급만 던져주면 그만이냐? 던져주다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던지다가 본용언, 주다가 보조용언이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빌려주다 이것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야 망하든 말든 제2 할 때 저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관형으로서 띄어야 됩니다. 제 띄고 이익. 제 띄고 이익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 이익. 저의 이익. 그런 말이야. 저의 이익. 자, 그런 부분으로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 쟤는, 여기다 쟤는 저의 이익이야. 저의의 줄임말이야. 저의의 줄임말이 쟤입니다. 반면에 이제 쟤라는 말이 한자어로서의 그런 관형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쟤라는 말이 한자어로서 뭘로 쓰인다 했지? 관형사. 그래서, 그런데, 관형사입니다. 제가 이제 관형사로 쓰는 건데, 이것 때는 이제 뭐냐면, 제 민족마다. 알겠죠? 제 민족마다. 제 모든 직장마다. 제 직장마다. 할 때는 띄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관형사야? 그렇지. 그러나 딱 하나 붙이는 것이 있죠. 제군을 때 붙여. 그대들 제군들은 들어라 있지? 그때는 붙여 쓴다. 제군. 그대군 전미사로 쓰인 거예요. 붙였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다 띈다 붙인다. 제가 이제 모두 제자야. 모두 사람 말하게 되잖아. 말하는 사람 모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요게 있죠? 차례제. 무슨 제? 차례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이 제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면, 이거 하나 빠졌네. 이거 빠졌네. 빠졌어요, 제. 이거야, 제. 이 제가 들어가면, 이 제는 접두사야. 그래서 제1차 할 때 뛰는 거야. 알겠죠? 제1차. 그러나 순서를 나타낼 말일 경우, 뭐 제1차도 나올 수 있고, 제2차, 제3차 이런 식으로 순서와 나타내는 말은 또 띄어쓰기 원리 가운데 순서를 갖다 나타내는 말은 붙여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대박 알겠지? 이겁니다. 원래는 띄는 게 원칙이야. 근데 붙임도 허용한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것은 제가 접수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었으면 안 된다. 틀려 이거예요? 제가 접수사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마이너스 3 손 들어봐요. 반절. 자, 11번입니다. 시와 관련해서 해봤어요.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윤동주. 기억리얼 중 아래 글에 길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때 길.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길이죠. 이때 주어진 길은 어떤 운명적인 길, 뭐 숙명적인 길, 뭐 양심적인 길, 뭐가 좀 관념적인 길이야.
근데 알겠죠? 무슨 길? 관념적인 어떤 길로서, 뭐, 운명의 길, 뭐, 숙명적인 길, 뭐, 양심의 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의의 길, 그런 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때의 길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플러스. 뭐, 길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자아상실이죠. 뭘 잃어버렸다. 자아상실. 뭐, 돈을,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아상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의 주머니를 더듬어. 두 손의 주머니를 더듬는다. 주머니는 뭐예요? 속이죠? 속이죠? 한마디로 내면이야, 내면. 나의 내면을 갖다 더듬어 가는 거야. 알겠죠? 나의 어떤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더듬어 간다는 말이죠.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면에 대한 성찰이 아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과 돌담이 있습니다. 길과 돌담이 있겠죠. 평행적이죠. 평행적인 측면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여야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길은 연속성이 쭉 나에 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려서 우리는 많은 것을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잃고 살죠. 그래 안 그래요?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 이 삶이 뭐냐? 라고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없어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눈물도 흘려. 그러다가 우연히 본 하늘. 그 하늘은 아주 푸르죠? 푸른 하늘. 이것은 바로 성철의 매개체입니다. 성철의 매개체. 성철의 매개체. 그러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죠. 아니야, 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원래 그 푸른색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이상, 뭐 이런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남아있는 까닭이고, 담 저쪽에 있는 것은 뭐야? 나의 본래의 모습이겠지. 나의 참된 자아겠지. 알겠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뭐다? 바로 이런 것을 찾는 것이다. 이런 길을, 나의 참된 길을 찾는 거다. 알겠지? 내 운명적인 길, 숙명적인 길을 찾는 것이다. 좀 이해됐나요? 그리고 뭐 답은 너무 쉽죠. 4번이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가도 되겠습니까? 12번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상당히 심리학자이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글 있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라는 글을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책 한번 꼭 읽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막, 죽자 살자 달라붙는 거 있어 없어요? 사소한 것을. 수험생들도 보면 막 죽자 살자 달라붙는 거 있어요. 가끔 질문에 오는 걸 보면, 이걸 이렇게 안 파고들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막 더 고민하고 더 막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사소한 것에 죽자 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 글은 그 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리처드 칼슨의 이 글은 가장 중요한 말이죠. 포인트. 현재의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현재 습관이 뭘 결정한다고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결정한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탓할 필요가 없다. 알겠어요? 남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일의 나는 내가 오늘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가 결정된다. 그것과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현재 습관이 뭐다 같이 내일을 결정한다. 습관은 뭐예요? 반복이잖아. 내가 오늘 어떤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승화시키고 질적으로 그것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가 뭐한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꾸준하게 지금 1월달부터 문제풀이에 계속 듣는 학생들 어떻게 돼요? 습관화 시켰던 거죠. 안 들으면 이상할 것 같고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죠. 내일의 나를 결정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분, 보기.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뭔가 좀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 말을 좀 하자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추죠.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연민과 인내력,
친절, 겸손, 그리고 평화라는 더없이 긍정적 자질을 끌어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좀 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연결되겠지? 그래서, 어디? 여기서 뭐라고 해요? 판단을 잘해야 돼. 어느 단락의 뒤에 위치하는가? 어느 단락 앞에 오는가? 이게 아니라 뒤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 뒤에 와야 맞다. 그러니까. 아십니까? 다 앞, 나 뒤.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다음 몇 번? 2번이 맞다. 많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착각해서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한순간이야. 그치? 솔직히 손 들어봐. 나 3번이라고 사람. 봐봐. 자, 13번입니다. 좋은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면 리차드 칼슨. 현재 습관이 뭐한다? 시작. 내일을 결정한다. 참 새겨 들을 말이고 알아둬야 할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자. 13번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노마자 표기법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건 어려움이 없었어요. 과연 이제 뭐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냐면 어색함이란 말이 있어 없어. 이 어색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노마자 표기법에서 의문의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체연에 있어서의 히읗 축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묻고 뭐가 있다 시작. 지금 다 알죠 지금? 노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번에 내면서 좀 약간 색다르게 한번 제시해봤어요. 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알겠죠? 최근에. 무코다.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무코라는 단어, 지편제라는 단어. 원래 노마자 표기법은 소리 나는 걸 젓는 원칙이라고 하죠. 그것을 소위 전음법. 소리 나는 걸 적는다. 표준 발음을 근거로 해서 적는다. 근간으로 해서 적는다. 이게 나와야. 그러므로 이것도 소리는 어떻게 나요? 체연이지만 무코로 나오고 이건 어떻게 나요? 지편제로 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연에서의 히읗은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적을 때 MU, K, HO. H를 살려 적어야 돼. 이거는 집이죠? 집. H, Y, E, O, E, O, M, J, E, O, M. 됐죠? 지편자. 히읗을 살려 적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어색함이라는 것은 어색하다로서 명사형이야. 이거 체연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 명사가 아니야. 그러므로 이거는 소리대로 적어야 돼. 어색함이. 자, 그래서 웃는 할 때 뭡니까? COC 음절의 끝으로 기시해서 디귿으로. 그리고 니은에 열받아서 뭐가 됩니까? 비유만 되죠? 그래서 웃는이 되겠지. 웃는이잖아, 웃는. 다음에 순간이 그대로 순간이지, 그냥. 웃는 순간, 어색함이. 알겠지? 어색함이. 이렇게 되겠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표기하면 되겠지?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웃는, 그 다음에 순간, 어색함이 사라진다. 답은 1번이 옳은 정답이다. 이거 많이 손 들어봐요. 잘했네. 그래서 아까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돼. 어색함이라는 것은 체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사형이야. 명색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고요. 자, 14번에 봅니다. 다음 중 의미관계가 유사한 한자성어와 속담끼리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을 가끔 이런 문제 나오죠. 동병상련. 동병상련, 비렁베이가 하늘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에 닿지? 한마디로 기후와 관련된 거야. 필요 없는 고민을 할 때 쓰는 말이야. 필요 없는 고민을 일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동병상련은 필요 없는 고민이 아니죠.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동병상련은 그거 관련된 속담과 연결될 수 있죠? 따라서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호 채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도 갈아타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도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말은 결국 좋은 것은 새로 있죠. 새로운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이야. 새로운 것이 더 좋다. 라는 말로 주로 쓰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적용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도 즐겁다, 좋다라고 해서 막 자꾸 갈아타면 안 되겠죠? 에? 자, 작학 관보라. 이 작자가 참새작자야. 참새작자. 자, 그래서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에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 분수도 모르고 제 능력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것을 모방하면 돼야 한대.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빈, 외부, 또 외부 내빈이라고 그래. 약간 색다른, 보통은 외부 내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 외부 내빈이라고 하는데. 그죠?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약간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내빈, 외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부자 든 거지.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한자 성어와 속담과의 연결도 나올 수 있겠다. 자, 15번. 지문은 길었습니다만 정보 일치 문제죠. 이런 정보 일치 문제는 선지 속에 핵심 키워드를 좀 찾아서 그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자, 선지 보면 첫 번째는 뭐 나왔지? 첫 번째는 후천적. 뭐다 시죠? 후천적. 후천적 있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 자, 두 번째에 있어서는 뭐 나왔지? 쉬운 일부터. 무슨 일부터? 쉬운 일부터. 다음 세 번째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뭐냐면 질책. 질책하지 말아야 된다. 질책. 이런 부분에 밑줄 치놓고. 4번에 있어서는 의도의 중요성. 뭐의 중요성? 의도의 중요성에 밑줄 치놓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자, 책임감을 후천적인 것이므로 청소들의 책임감을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에서 보면 첫 번째 단락이 있었죠? 그 내용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름을 나오죠. 자,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른들, 특히 학교가 될 것이다. 책임과 무책임은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시작?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 바꿈을 했지만 결국 1번은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려면 처음에는 쉬운 일부터 해야 된다고 했지? 쉬운 일부터. 자, 그 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단락본에 보면 어려운 수준의 일도 기꺼이 책임지려고 할 때까지 조그만 일, 무섭지 않은 일부터 있어 없어요? 조그만한 일, 무섭지 않은 일 있죠? 말 바꿨지? 쉬운 일부터. 언급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2번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내용도 역시 보면 두 번째 단락 부분에 있어서 보면 중간에 보면 있어요. 중간에 보면 학생들 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다가 오히려 실수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심하게 꾸짖는다면 있죠? 꾸짖는다면 좌절감을 갖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꾸짖지 말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말 바꾼 거.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답은 몇 번 나같이 4번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런 실수가 있었더라도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니까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수했건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책임감 아니겠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부모가 해결해 주면 안 돼. 그래서 알겠죠? 우리나라 보면 부모들이 해결해 주는 거 많잖아. 책임져라 이거지. 네가 하는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근데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책임지려면 힘드니까 작은 일부터 알겠죠? 해주는 연습.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이죠. 답은 몇 번? 4번. 자, 16번입니다. 다음 이제 보기를 바르게 발음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이건 어렵지 않았죠? 자, 이거는 절약이라는 단어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절약. 그래서 많이 했던 내용이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거. 절약이다. 그 다음에 굴욕이다. 반입니다. 촬영이다. 활용이다.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연어문이야, 연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면 돼, 그냥. 이럴 때 어떻게 읽어요? 시작. 절약. 절약이라고 해야지 전략이 아니라고 해. 절약. 굴욕. 담임 선생이 아니야. 담임 선생. 촬영. 활용. 전부 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있죠, 이거?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다. 아예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것들이 또 이거 있죠? 이거 외에도 송별연, 뭐가 있다, 시작. 송별했죠? 등용문.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대표이 나누다. 자, 우리 니은 첨가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자, 한번 공식 외워볼까? 시작. 니은 첨가. 니은 첨가 복받 이야 여여여 니을 받침 말라. 배운 적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첨가. 혹시나 이 문법적인 것이나 어문 규정에 대해서 좀 약한 분이 있으면 지금 심화반 어제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어제는 언어 일반 퍼터. 그래서 본격적인 문법이 안 나갔으니까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막연한 건 없어요. 알겠어요? 막연하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어요. 노력의 결과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푸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그걸 잘 생각해서 헤아려서 그 내용을 내가 갖춰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오늘의 습관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 알겠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이루어놔야 되죠.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시험이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보겠죠. 예? 그 강한까지. 그래도 주어진 기회에 좋다. 5월달 시험 보지 않고 뭐 6월달 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더 있으니까 이때 더 준비해야지. 부족함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문제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석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학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다. 또 비문학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토요일 날 이번 주부터 개강하니까 그 시간을 또 활용도 하고 아무튼 부족을 채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나. 아니면 혼자 뭐 잘 채우든지.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렇게 얼굴도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앉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자기가 각자 잘 생각해서 내가 뭘 필요한 건가, 뭐가 부족한 건가를 잘 캐치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복합어에서 이룬다고 했죠? 복합어. 니은 첨가 복합어인데 복합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것을 무슨 어라고 하죠? 합성어고 어근의 접사가 만난 것을 파성어. 다 이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받침음절로 끝나야 돼. 앞에가 반드시 받침음절이 있어야 돼. 받침음절. 그 다음 뒤는 모음은 딱 정해져 있어.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은 니은 첨가 복받 이야 여여여. 다만 앞에 받침이 무슨 받침일 때? 니을 받침일 때는 여기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유마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리, 랴, 려, 료, 류로 발음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죠. 자, 대표의 예로서 내가 이걸 들어서 얘기했잖아. 솜 플러스 이불을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 그렇지? 자, 솜과 이불을 만나서 이건 합성어 됐죠? 합성어야. 합성어인데 이 앞에가 뭐가 끝났어? 받침음절이죠? 받침음절 다음에 이로 시작됐죠? 이야 여여 있잖아. 그럴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솜니불이라고 읽어야지 자칫 앞에 받침을 넘겨서 솜이불 하면 틀린다고. 알겠지? 솜니불. 반면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하고 이건 합성어입니다. 파성을 통해서 얘기한 적 있지? 맨이시 접두사야. 맨에다가 입이 만났어. 있죠? 이것도 역시 접두사 다음에 앞에가 무슨 받침? 받침이죠. 받침절 다음에 모음을 쓰다 나왔지? 그러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 읽을 때 맨입이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요? 맨입. 그렇게 읽고는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소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소리상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런데 뭐일 때가 있어 이렇게.
서울 있지? 서울에다가 뭐 만났다? 여기 있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받침절 다음에 여기 왔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데 이때 앞에가 리을이 왔죠? 이거는 유음화가 또 적용돼. 리을 앞에 니은이 오거나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니은이 리을되는 현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역으로 발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외운다. 니은 첨가 복받 이야 여여여 니을 받침 날라 이렇게 외웠던 것이 니은 첨가의 조건. 요즘 최근에 와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음원 현상 니은 첨가야. 왜? 발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표준 발음과 연결지어서도 니은 첨가가 잘 나오고 있다.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절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절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을 있죠. 이 몰이란 말이 접두사죠. 한자어 니을 받침으로 끝난 것 다음에 안울림 애사소리가 오게 되면 뒷소리를 된소리를 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몰상식이 아니라 몰상식. 시작. 몰상식한 그렇게 된소리를 가야 돼. 한자어 니을 받침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 니을 받침. 뒤에 안울림 애사소리. 우리가 갈등이야 갈등이야? 갈등. 갈증이야 갈증이야? 갈증. 한자어 니을 받침 뒤에 애사소리는 된소리를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낯설어 있죠? 치읓 받침 뭘로 대표가 된다? 디귿. 디귿과 시읒 안울림과 안울림 만났지? 된소리 된다. 낯설어. 결국 문제 답은 2번이야. 2번이 맞다. 절약, 몰상식한, 낯설어, 읍조리다. 니을 피읍 가운데 뭐가 대표가 된다? 피읍. 피읍은 뭘로 대표가 된다? 비읍. 그래서 읍조리다. 따라서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됩니다. 맞은 사람? 좋아요. 이따가 그 문제, 20문제 한번 그 발음과 관련된 것들을 내봤는데 그 한번 풀어봤던 것도 될 거야. 100점을 맞도록. 알겠어요? 100점. 이거 20문제 냈는데. 이거 풀어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를 안 해야 돼. 알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뭐 몰라. 이거 공부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틀리는 문제 많이 없어. 순간 실수지. 17번. 17번 별 3개. 요건 새로운 스타일의 외래 표기법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웠지?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 외래 표기법상 주어진 보기항과 예시가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걸 막 작정하고 내는 문제야. 알겠어요? 작정하고. 수험생들 좀 더 아주 어렵게 작정하고 낸 문제다. 자, 원점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관용을 따른다 했지. 이건 외래 표기법상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부차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이 아닌 제3국의 발음이 있냐면 앙카라, 간디 있어 없어요? 이거는 원지음이 아닌 3국이 아니라 오히려 원지음을 고려한 거예요. 알겠어요? 앙카라나 간디는. 따라서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대표적인 뭐 영어, 뭐 불어, 뭐 독어 대표되는 언어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외래 표기법상 그런 언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 사용되는 인명이나 지명은 원지음을 따른다는 조건이 있어. 알겠어요? 네, 알겠지? 자, 우리가 보통 원지음이 아닌 관용적인 것을 갖다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 대표적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뭐 시저란 말이 있어 없어? 카이사라지 않고 시저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뭐 헤이그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거기 뭐에 해당되는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원지음이 아닌 오히려 제3국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죠? 그래서 다 시저. 헤이그. 우리 헤이그 밀사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것들. 그럼 오히려 거기에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앙카라, 간디란 말이 있죠? 요거는 언어권 외, 우리가 고려하는 언어권 외의 말일 때는 인명이나 지명은 원지음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어려웠죠? 다 맞았나? 자, 2번 봐봐.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를 구분하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혁명을 얘기하면 신해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헷갈릴 때가 많아. 신해혁명을 기초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서 적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신해혁명 이전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음대로 그렇게 적어요. 근데 등쇼평은 신해혁명 이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등쇼평이 아니라 덩샤오핑. 뭐 다시 시작. 덩샤오핑.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죠? 덩샤오핑. 덩샤오핑.
알겠죠? 당시화법이다. 우리가 뭐 성룡이라고 많잖아. 창몽 막 그러잖아. 들어본 있어 없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등방문 풍수주기일조.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요거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17번 내가 문제를 잘 하다가 잘못 냈나 보다. 내가 얘를 한참 풀다 보게 내가 잘못 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 구분이 없이 일본의 표기에 따라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를 한자를 변경하다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야. 일본은 과거와 현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등방문이 아니라 다 시작. 이또 히로부미. 이또 히로부미 적어야 돼. 이또 히로부미. 그 다음에 풍신수기를 하면 안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적어야 된다. 도요토미 뭐다 같이? 히데요시. 문제를 내가 얘를 잘못 들었는데 내가. 앙카라 간디 대신에 헤이그 시절을 쓴다는 것을 반대로 했는 것 같다. 알았어요? 문제 17번을 아쉬움이 있는데. 자, 지명이 삼백산 강등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삼백산 강등을 겹쳐둔다 있지. 몽블렁산 맞아? 근데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야. 히말라야 산이 없어. 트릭을 쓰려다가 내가 내 꾀에 넘어갔어. 아십니까? 17번. 이거 좀 아쉽네. 일단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7번은 그냥 다 맞다고 처리해. 알겠어요? 너무나 장난쳤어, 내가. 알겠어요?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 맞아. 산은 없어. 17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앙카라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퀴즈. 간디는 다 알잖아,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 다 알죠? 그러면 앙카라는 그거 잘 알고 있네. 터키. 시작. 터키. 우리 여학생 터키.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학생은 전 세계 수도 다 알고 있나요? 터키 수도를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앙카라. 좋아요. 17번에 나오면 몇 번 나왔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내가 얘를 잘못 들어서 머리 쓰려다가 스스로 수정해야 되겠네. 18번입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문장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중피동 및 불필요한 사동을 쓰지 말 것. 이 비중자 하나, 이중피동이나 불필요한 사동을 쓰지 말 것.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명사형을 쓰지 말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생물을 주어로 쓰지 말 것. 있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1번을 보면 되면 소개시켜 있지. 과도한 사동표를 썼죠? 시키다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나오겠지? 하다를 넣으라고 했지. 소개해 준다고 했다. 뭐 해나고 했다 시죠? 소개해 준다고 했다. 되죠? 이런 거. 다음. 그런 건 이미 알려져 있다. 이 알려져 있다 미줄자. 알려졌다가 지나친 피동인가 아닌가 말 좀 해봐요. 알려져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리다 여간 알리에 어지다가 만났잖아. 그러면 과연 이때의 리가 피동접사라고 한다면 어지다가 들어가면 이중피동이 되는 거죠. 잡혀지다 있어 없어요? 있죠? 잡다란 말에 피동접사 히 들어가 있고 어지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잡히다는 것은 뭐냐면 잡혀지다는 이중피동이죠. 그러니까 이중피동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지다 빼고 잡힌다. 그렇지 않겠어? 뱃살이 잡힌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데 또 있습니다. 잘 볼까? 이거하고 밝혀지다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면
이거 있죠? 밝혀지다. 그럼 이때 희는 뭐예요? 피동접사가 아니라 사동접사예요. 사동접사. 무엇을 밝히다. 촛불을 밝히다. 되죠? 목적어 필요하니까 사동사지. 그러므로 이거는 이중피동이 아니라 사동사였던 것이 피동화된 거야. 마찬가지로 알려지다도 뭐뭇을 알리다지. 사동사야. 알려지다에서 피동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중피동이 아니란 말이야. 답은 2번입니다. 지금 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3번에 있어서는 더딤이죠. 그냥 더딤이다 하면 될 것을 더딤을 보입니다. 이제 지나친 명사화. 더딤을 보입니다가 아니라 더딥니다. 대학 축제가 학교를 화합의 분위기로 뭐하다 같이 만들었다 할 때 무생물이 주어졌죠? 대학 축제가 무생물이 주어져. 그렇게 한 결과 답은 몇 번? 2번이 여기서 가장 맞다.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안 배운 사람은 어렵고 배운 사람은 아주 그냥 단숨에 답이 나오는 거죠. 위에 거 비교해서 다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다 또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 자, 일단 한자를 또 모르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거기 보면 봉천사죄. 시작. 봉천사죄다. 하늘을 받들어서 죄를 갖다가 사하는 거예요. 봉천사죄. 봉천사죄 있죠? 봉천사죄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 거기? 사방제후. 시작. 사방제후가 되겠어, 사방제후. 여기에 들어갈 주격조사를 갖다 말하는 거지. 그 밑에 이제 설명해놨잖아, 보기. 이 몸으로 끝난 체온되는 생략한다. 이 위에 몸으로 끝난 체온되는 작대기 2를 쓴다. 자음으로 끝난 체온에는 2를 쓴다. 나왔죠, 이거? 그러잖아. 이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중세 국어에 있어서 주격조사. 현대 국어처럼 받침문절 다음에는 2를 쓴다. 받침문절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나 이와 결부된 문제로 끝나면 제로 주격이라는 게 있어요. 생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이해의 모음. 이 이해의 모음일 때는 뭘 쓴다 같이? 작대기를 쓴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너무 쉽죠? 자, 그러니까 2로 끝났지, 지금. 2로 끝났지? 그러니까 제로 주격이 돼야 되겠지. 사방 제후할 때 모음을 끝났지? 작대 2가 와야 되겠지. 그렇게 한 결과 답은 몇 번? 3번이 맞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손 들어와요. 맞은 사람. 뭐 거의. 마지막 문제. 20번. 20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약간 난이도 상. 난이도 상으로 됐어. 설화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화, 전설, 민담이 있잖아. 신화, 전설, 민담. 뭐가 있다 같이?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화, 전설 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신성성이다. 진실성이다. 또는 증거가 민족이 될 때가 많아요. 전설은 구체성이다. 그래서 진실성이다. 증거성이다. 증거가 있어. 지역적인 측면을 많죠, 이거는. 민담은 보편성이다. 흥미성이다. 이 문제야, 이 문제. 결국 이 지문만 내놓고 이야기 같지만 이 문제야, 이 문제. 흥미성이다. 교훈성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죠. 알겠죠? 이런 얘기야.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글이 전설이라는 거죠. 전설. 전설이니까 전설은 뭐가 나와야 돼?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 것이 전설이야.
그것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잖아. 뭐 내용을 파악하고 뭐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불명예 발문에 뭐가 나왔다? 전설이라는 게 나와요. 전설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알겠지? 그러면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돼? 증거가 나와야 돼.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 연못이겠지. 알습니까? 답은 4번이 맞는 거야. 알겠죠? 어려우지 않아. 많이 한손 들어봐요. 자, 아까 그 문제 하나가 좀, 내보려다가, 열심히 내보려다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 또 그렇게 되지 않기로 하기로 하고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17번 다 맞다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 맞은 사람. 우리 학생. 다시 한번 큰 소리 들어봐요. 들어봐. 야, 다 맞았네. 85점만 맞아도 잘 맞았다고 했는데, 야, 잘 맞았어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좋아요. 자, 쉬었다가 이제 표준 발음에 관련된 문제, 20문제, 그 다음에 OX 문제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